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7급 국가직 피셋 시험 후기 영상입니다. 어제 사전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점수를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2024년도 시험이 저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저는 어떤 걸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본 과목인 상황 판단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시험은 작년과 비슷하게 조금 쉬운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시험을 보신 분들도 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컷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목별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어 논리는 의외로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3년도에 5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확 언어가 쉬워졌다고 한 이유가 논리 부분을 조금 강조하지 않고 비교적 술술 풀릴 수 있게 문제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 7급 피셋의 경우에는 언어 논리 영역이 굉장히 논리를 강조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과 제 체감일 뿐이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런 면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 중에서는 22년도 언어 논리와 조금 2022년도 5급 언어 논리와 2024년도 7급 언어 논리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나, 저는 시험 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영역은 저는 작년보다 쉽다고 느꼈는데 대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조금 수리 퀴즈 쪽에 강하시거나 약간 퀴즈의 특정 부분에 강한 사람들에게 조금 유리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저는 조금 그런 유형에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운이 좀 많이 따라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은, 이건 확실해요. 자료 해석은 올해 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거는 뭐 제가 꾸준히 공부해온 게 성과가 나와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풀면서도 함정이 없네? 여기서 한번 꼴만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트레이닝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좀 쉬운데? 기출들에 비해 좀 쉬운 느낌인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로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다 보고 난 후에 저의 느낌은 좀 쉬었다 였습니다. 2023년도 7급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2023년도 5급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확실히 조금 쉬워졌다 피셋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시험에 떨어진 24년도 5급의 경우에는 문제는 쉬웠는데 내가 많이 틀렸다라는 느낌이 확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급에서는 다행히도 쉬웠는데 나도 망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장수생이 되면은 자기가 떨어질지 붙을지,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 느낌이 팍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장수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을 잘 몰랐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끝내야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쳐본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시험은 올해 7급은 조금 쉬운 편이었다. 그럼 이제 쉬었다는 얘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지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언어 논리랑 상황 판단 같이 진행되잖아요. 2시간 동안. 그 중에 이제 언어 논리를 45분 풀고 마킹 싹 하고, 상황 판단 넘어가서 45분 풀고 마킹 싹 하고, 못 풀거나 넘겼던 거나 헷갈리는 것들을 검토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계획은 이제 45분 남은 시간 이렇게 짜서 갔는데, 오히려 가서는 시간이 조금 남은 편이었어요. 언어 논리는 한 3-4문제 못 풀고 45분이 경과됐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상황 판단으로 넘어갔고요. 상황 판단은 한 30분에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 25번까지 다 푼 다음에는 상황 판단 25번부터 쭉 앞으로 돌아오면서 못 풀거나 헷갈리거나 체크해놨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검토해가면서 갔고요. 결과적으로 문제를 다 풀고는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미리 다 풀었다고 해서 손 놓고 있거나 시험지 덮고 엎드려 있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았고, 무조건 시험이 종이 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검토했습니다. 아, 이 선지를 내가 잘 본 게 맞나? 내가 이 문제를 잘 해석한 게 맞나? 이거를 모든 문제를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문제를 다 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피셋, 그 중에서 7급 피셋은 확실하게 다 풀고 가야 된다. 다 풀고 답의 정확도도 높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조가 흘러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급은 다 풀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한 1, 2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저의 수험 기간과 제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했을 때의 그 푸는 방식이나 푸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다 보려면 5급의 경우에는 성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7급의 경우에는 기출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뻔한 유형이면 망설임 없이 화다다다닥 풀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가 좀 신뢰 내가 이거 풀었을 때 맞았다, 약간 그런 신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난이도의 시험에서 이제 많이들 미끄러지는 케이스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검토를 2중, 3중으로 하다가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자기가 공부한 걸 믿고 좀 대담하고 나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어랑 상판 2시간은 45분으로 계획을 잡고 갔지만 45분, 30분 하고 남은 시간 운영 이렇게 진행을 했고, 자료 해석은 이제 뭐 한 과목이고 이제 마지막 전력을 다하면 되잖아요. 최대한 다 풀고 최대한 검토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했습니다. 운영상에 크게 막 복잡하게 하거나 특색 있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글에서는 그 스타벅스를 2개 가져갔었다고 했는데, 헌법이 없는 이제 7급의 경우에는 그 1차 시험 얘기하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2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개로도 충분했고, 2시간에서 이제 카운트 다운으로 0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외에 뭐 불편사항이나 특이사항 같은 것도 없었고, 쉬는 시간에는 저는 이제 점심을 되게 조금 먹었어요. 소화가 안 될까 막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약간 그 가져갔던 빵 조금이랑 또 뭐 먹었지? 구론산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론산 반병 정도 먹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리고 시험 중간중간에 저는 당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 당이 떨어졌다를 자각하기 전에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콜릿이랑 사탕을 미리 까뒀다가 중간중간 먹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수 이미 제가 블로그에도 써놓고 해가지고 아마 저를 꾸준히 지켜보고 다양한 콘텐츠, 제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이야기들 이렇게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언어논리 96점, 상황판단 100점, 자료에서 96점, 어느 직렬을 지원했어도 1차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정말 많이 쳐왔잖아요. 이렇게 높은 점수는 태어나 처음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제가 이번 5급을 떨어졌잖아요, 1차를. 그러니까 또 너무 간만에 성취감인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고랜다. 1차 점수 채점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과목들도 이제 점수가 많이 오른 편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비교적 쉬운 시험일수록 약간 어떻게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묘수라기보다는 기출을 열심히 풀고 반복하는 게 좋다라는 정석적인 방법이 거의 유일한 추천 방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랑 자료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주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제가 잘 본 과목의 상황 판단만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언어랑 자료도 이제 무언가 저한테 조언과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상황 판단은 제가 작년과 올해 7급을 2번 다 100점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야기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남은 영상은 상황 판단 실제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갖고 어쩌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가 됐는데, 시험지를 진짜로 똑같이 보고 따라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유형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조건 1번부터 끝까지였어요. 전 과목 다 1번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목별로 약간 저만의 특징이랄 게 있었는데, 언어 논리는 1번, 2번을 푸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고요. 초반에 조금 집중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상황 판단은 꼭 5번쯤에서 한번 고비가 와요.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쯤에서 저는 한 번씩 얼토당토 않는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 논리는 1, 2번에서 무조건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정확도를 높이게 해서 맞추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 판단의 경우에는 5번쯤에서 내가 또 헤매고 있다 싶으면은 무조건 그냥 패스하자, 다시 돌아와서 이따 풀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을 접했습니다. 상황 판단, 이제 저는 이렇게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줄을 이렇게 조마다 그어줬어요. 쫀쫀 해서. 이 방식은 이제 제가 상황 판단을 주로 배웠던 최현석 선생님 방식이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최현석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셨던 방식인데, 저는 최현석 선생님 커리를 쭉 탔고 그 선생님의 방식이 저와 잘 맞았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그렇게 풀려고 했습니다. 이게 조항 같은 문제는요, 조항을 하나하나 읽고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선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지로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이 말이 여기에 있나를 확인해서 약간 짝맞추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천하는 방식은 1, 5, 4, 3, 2인데 나는 1, 5, 4, 3, 2로 했는데 답이 2번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1, 2, 3, 4, 5 가셔도 됩니다. 저는 앞에서는 주로 1, 5, 4, 3, 2 앞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1, 5, 4, 3, 2로 푼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의 경우에는 1, 5 했더니 답이 나와서 넘어갔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1, 5, 4, 3, 2를 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5번이니까 왠지 얘는 답이 2번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갔다가 답이 5번이어서 에라이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 간단하게 체크하고 선지부터 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체크하고 여기로 넘어왔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여기 줄만 짝짝 긋고 대충 어떤 내용이다, 핵심만 파악하고 선지에서 올라가는 요 방식입니다. 이거를 핵심 내용이 뭐다를 파악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기출을 많이 보시면 돼요. 법조문은 거의 전형화된 틀 안에서 그냥 뭐 조에서 조항들이 뭐가 뭐를 했다라는 주체와 그 대상, 그런 것만 살짝 바뀌는 거라서 이거는 확실히 기출을 풀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도 그런 식으로 풀었고요. 4번은 어떤 문제냐면,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져 있고 이걸 그 근거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먼저 읽고 맞춰.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는 단락별로 다 끊어줬어요. 이게 다른 강사님들 중에, 이게 상황 판단 말고 다른 과목 언어 논리 같은 거 강사님들 중에 단락별로 끊는 거 너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긋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하나하나 긋는데 시간 낭비인 건 맞죠. 근데 하나하나 그어갖고 내가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빨리 풀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의 방식은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나랑 맞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그래도 내가 저 선생님의 커리를 타기로 했으면, 아니면 저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로 했으면 한번 못 이긴 셈 치고 한번 따라가 봐?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내한테 맞고 안 맞고를 고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단락별로 끊는 게 맞았어가지고 언어 논리도 이렇게 풀었고 상황 판단도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답이네요. 어떻게 풀었더라? 아, 이런 근거로 판단할 때 옳다 아니다는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 읽고 이제 확실하게 아닌 걸 XXX 치고, 만약에 이런 거 풀다가 두 개 중에 헷갈리면 저는 그냥 V표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에서도 뭐 일치 불일치 이런 거 묻는 것도 꼭 선지 2개 남겨놓고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은 바로 답을 내지 말고 V표 치고 넘어가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보통 시간이 남았어서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나는 25번까지 가는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 한
20초 정도 더 드려도 되니까 고민 조금 해보고 고르고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또한 스스로 연습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 정답의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을 찾아서 시도하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좀 숫자를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게 숫자를 잘 알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넣어보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끝에서부터 맞추려면 뭐여야 돼, 뭐여야 돼, 뭐여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1에서부터 4까지를 더하면 10.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55. 막 이런 거. 그런 걸 좀 약간 보수 개념이라거나 조금 그런 간단한 숫자 갖고 노는 개념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런 퀴즈들을 풀 때 좀 쉽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끝자릿수가 8이 병의 맨 끝자릿수 10의 자릿수가 8이라는 걸 알아맞추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1, 8, 4, 5가 합치면은 끝자리가 8인데 앞에 10에서 1이 올라가잖아요. 다음 자리에 1이 올라가잖아요. 1이 올라가면은 여기는 어쨌든 18이 되고 1이 올라가서 19가 돼야 여기 9가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나오겠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조금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팁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 더하기 9는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자릿수들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1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9가 나올 리가 없고 28이 나올 리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18이 나오고 1이 더해져서 19가 되고 같은 수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1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아, 말로 하려니까 잘하고 있나 싶네요. 그래서 이런 숫자 퀴즈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드냐라고 한다면 숫자를 계속 보고 넣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마음 잡고 조금만 반복하면은 보이거든요. 왜냐면 규칙이 몇 개 없어요. 이게 적용될 만한 규칙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기출을 많이 보고 익혀두시고 하면은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칸 있는 문제들은 이제 자료도 그렇고 상황편도 그런데 빈칸을 무조건 다 맞추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빈칸을 다 맞출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여기가 합쳐서 4라는 것만 썼지 각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 헤매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 찾아 헤매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주세요.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 세 가지 상자에다가 담는 거잖아요. 그럼 세 가지 상자를 얼추 그려줘요. 이쁘게 그릴 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하고서 얼추 맞춰봐요. 근데 이게 7급과 5급의 약간의 차이점인데 7급은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면 거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5급은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생각을 하냐 못하냐로 시간이 많이 갈리게 되는 건데 7급의 경우에는 생각한 대로 처음에 싹 넣어보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처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넣어보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힌트가 된 거는 100g을 초과할 수 없다예요. 100g 초과가 안 되면 100g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을 하나 해보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실전에서 과감하게를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과감하게를 실전 연습할 때는 이제 과감하게를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 과감한 게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실전에서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8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이제 겉속판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최원석 선생님 수업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닌 조건들을 먼저 제끼고가 올바른 표현일까요? 넘기고 이제 아닌 걸 확실하게 지우고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을 이 하나에다가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 풀 때는 9번 10번 문제 제꼈습니다. 연달아 있는 문제인데 아무 어쩌고 하면 저는 헤매는 경향이 약간 있어서 제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풀었죠. 하지만 실전 풀이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9번 10번 넘깁니다. 11번은 다시 1번과 비슷하게 법조문이 나왔죠. 그래서 쉽게 풀고 넘기고 그 다음에 12번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중요한 건 단이에요. 단. 저는 여기에서 표시를 안 했는데 저는 보통은 단에다가 세모 해놓고 이제 가거든요. 단, 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많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나오면 그것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형을 따로 해놓은 거에 얘만 다르잖아요. 그럼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런 거 놓쳐갖고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원석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왜 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유형에서 왜 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쪽수에서 얘만 숫자가 이렇게 크면 왜 얘만 이렇게 큰 건지, 그리고 중요도가 있으면 중요도가 무언가 판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1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헷갈리면은 차라리 얘는 마지막에 푸세요. 이런 문제, 저도 처음에는 얘를 답을 안 내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V편은 안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는 뭐가 관건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선지를 보면서, 아, 이게 중요하겠다. 뭐 이온이니 뭐니 막 이렇게 뭐 부칭이니 뭐니 막 이렇게 그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이런 문제를 처음 풀 때는 막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풀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요 정도, 체크 정도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4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아이고, 이게 보일라나? 자, 이렇게. 요 밑에 요거는 제가 옆에 문제 푼 거예요. 13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순서 등수별 있는 거 보이세요? 딱 요렇게 쓰고 정리하고 끝냈거든요. 이렇게 풀면 진짜 금방 풀려요. 근데 이렇게 전방에 그릴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 B팀 맨 마지막 조건,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문제들은 마지막 조건이 조금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에 2위, 5위, 8위에 B를 먼저 넣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누가 누구보다 높다 낮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자료 해석, 이제 제가 주로 자료 해석은 석치수 선생님 들었거든요. 석치수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3명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누가 누구보다는 큰데 누가 누구보다는 작다 하면 얘는 무조건 중간값인 거잖아요. 얘가 중간값인가 동시에 얘는 절대 제일 작은 게 아니고 절대 큰 것도 아니다. 이거를 갖고 가셔야 돼요. 되게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피셋 오래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공부하면서 느낀 건 되게 당연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시 공부는 확실히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7급 2차 과목들은 좀 그걸 잘 못하고 있어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객관식이나 적성 시험 같은 거는 같은 거는 확실하게 같게 보고, 다른 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석치수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방에 그려서 풀었다. 이제 한 방에 그리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다.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5번으로 넘어가서, 15번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렇게 비율을, 아예 숫자를 적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적고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를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풀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정리를 빡 해주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능력은 어떻게 키우냐면, 기출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를 고민해보시고, 선생님들 강의 같은 것도 들으면 선생님들이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실전에서 저렇게 한 방에 그릴 수 있나? 없나? 없으면 왜 없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피셋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특히 7급이 이제 피셋이 이제야 자리 잡고 조금 컷도 높아지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한 과목이면은 강의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7급이고 5급이고 아직 언어 논리는 확실하게 이분 걸 들어라 라고 추천할 정도로 뭔가 논리와 독해 모든 영역을 이렇게 아우르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은 제가 이제 각각의 선생님을 선택해서 엄청 잘 따르고 또 점수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석은 석치수 선생님 추천드리고, 상황 판단은 최원석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광고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커리를 정해서 타는 걸 전 추천해요. 왜냐면은
이게 기출을 분석한다는 게 뭔지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저한테도 피셋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저도 지금 설명이라 그래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강의를 쭉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아, 이런 생각이 가능하구나. 이거를 좀 빨리 사고를 빨리 깨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 나는 답이 나오는데 강의를 들어 뭐해? 라는 그 생각을 빨리 깨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약간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피스 처음 진입했을 때 저는 강의를 되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풀면 답은 다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답이 나오니까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나올 정도로 체화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잘 몰랐던 거죠, 초반에는. 그래서 그걸 깨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한테 흡수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들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의는 내가 정말 부족한 과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듣는 걸 추천드리고, 이왕 한 선생님을 정해서 타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선생님이 정말 별로가 아닌 다음에야 무언가 배울 게 있을 거니까 결제한 강의가 있다면 그거는 꼭 완강까지는 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저는 제가 배운 선생님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분 완전 추천드립니다. 무슨 소리 하다가 16번으로 올게요. 이게 보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확실히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험 결과 이제 선생님들한테 연락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아, 그래요, 좋아하시는 숫자 퀴즈 스타일이 많이 나와서 점수 잘 나올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16번은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과거에 저만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땄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n-1번째, n-2번째, n-3번째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n이라는 미지수가 나왔다는 사실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심장에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넣어보면 돼요. n이 3초가라고 돼 있잖아요, 조건에서. 그러면은 n을 4를 넣어보고 5를 넣어보고 6을 넣어보고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딱 6라운드까지만 해봤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될 리가 있네 없네, 될 리가 있네 없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는 경우의 수가 3개? 많아야, 진짜 많아야 3개? 아니면 2개, 보통 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수를 1개, 2개 정도만 생각해냈으면 아, 이 이상은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을 조금 가지셔도 돼요. 이런 가능성이 더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은 이제 자꾸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것도 기출을 많이 풀어봐서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7번으로 가면 이제 17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 3위가 3명이라는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공동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애초에 공동순위로 갔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수가 상황이 157점이잖아요. 일단 점수가 100점이 넘었다는 건 얘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1등을 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면은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57점을 만족하려면 2등을 하는 게 제일 쉽죠. 그 다음에 7점을 얻어야 되는 게 이렇게 제 사고의 흐름에 따르면 맞겠죠? 그래서 이제 7점이 나올 수가 있나? 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8하고 6이 있으니까 중간에 7. 오, 나올 수 있군. 공동 6등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원사 선생님의 탈무드 항아리거든요. 큰 덩이들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작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큰 덩이들을 기준으로 먼저. 큰 거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간간히 들리는 쿵쿵 소리는 저희 집 위층 꼬맹이 소리입니다. 18번 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도 꼭 하나씩 나오잖아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표를 그려서 푸는데 표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다면 안 그리고 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들 커리를 따라갔고 이제 그를 통해서 점수를 많이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도 아직 선생님들의 방식을 100% 체화하진 못했어요. 충실히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문제는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제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정리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기다 아니다 답이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19번은 이렇게 그려서 풀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착오를 해가지고 답을 4번으로 할 뻔했는데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토를 한 번씩 했던 건데요. 저는 일단 이 숫자를 넣어봐요. 이거면 어떻지? 라고 넣은 다음에 말이 돼? 안 돼?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어긋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순, 찍! 그 다음 약간 이렇게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240이랑 230쯤을 잡고 간 이유는 여기 숫자가 주어진 게 220이랑 240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것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숫자 문제에서 내가 감이 안 온다, 영 모르겠다, 선지를 대입해봐야겠는데 어디부터 대입해야 될지도 헷갈린다 하면은 3번부터 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값이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근데 이제 중간값을 대입해서 풀 때 중간값을 대입해서 이게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근데 그보다 작을지 클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아싸리 5번이나 1번부터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격차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조건을 주고 그에 맞냐 아니냐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조건에 어긋나는 거를 확실하게 그어주고 가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엄청 어렵게 얘기할 건 없고, 이것도 기출 중에 운영비 준다, 지원금 준다, 누구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꽤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이건 이제 유형도 똑같은 거니까 맞추면 좋겠죠? 그 다음에 21번은 이제 저는 제 나름의 배치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풀었어요. 저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오래 잠시만요. 네,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오래 이거랑 요 뒤에 23번 이 두 개를 푸는데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에 수정한 흔적도 있죠. 연필로 풀어가지고 수정하면서 풀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반대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해석이고 상황 판단이고 반대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둘째 날에 내 바로 앞사람만 결석했어. 그러면은 총 4명 중에 앞사람 하나 결석했으니까 3명은 왔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왔다. 그러면은 얘네 셋 중에 2명은 왔다. 1명만 안 온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을 여러 개로 풀었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문제 빨리 푸는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 자세 그대로 22번 가볼까요? 아이고 안 되네. 안 보여요. 22번이 이거야말로 숫자 퀴즈입니다. 숫자를 많이 갖고 놀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차이가 딱딱딱 나눠지잖아요. 이거는 1에서 10을 반 잘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차이값이니까 바로 옆집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해서 바로 옆집이랑 비교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1에서 10까지는 좀 많이 갖고 노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23번. 그래서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제 이게 오케이. 일단 답이 4월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은 3월이고, 그럼 3월이 어떻게 됐을지를 어떤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 5일까지는 어쩌고 하고 또 10일까지는 어쩌고 하잖아요. 5일까지는 1, 2, 3, 4, 5 5일 동안이니까 5일 동안 어쩌고 해서 5일 동안 했다 해서 계산해주고, 또 며칠부터 며칠 하면 또 계산해주고, 해서 며칠부터 쭉 며칠 해가지고 계산해주고 해서 3월이 끝났을 때가 어떻게 됐을 건지를 상황을 정리해주고 4월 1일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사실 여기 10일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씩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런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요를 뭐뭐라도 하는 표현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이게 거의 답을 갈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착각을 하면 틀리는 부분, 이 부분을 착각하면 틀리는 거였는데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고, 내가 이 조건을 안 썼으면 왜 안 썼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이거 답 처음에 7일인가로 했다가 바꾼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조건이 애매하게 안 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안 썼어? 이러고 이제 보니까 답이 바뀌더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24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4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것도 석쌤이 알려주시는 건데, 석쌤이 이제 뭐 간단한 비율이나 분수 이런 거 외우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4명이면 무조건 25, 50, 75, 1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75, 50, 75, 25, 50, 50 하면 이제 확 나오죠. 3명, 2명, 3명, 1명, 2명, 2명 이렇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고 이제 점수를 어떻게 따는 것인가를 한두 명 해보면 돼요. 요 식이 엄청 간단하지만 긴장하고 이제 막판이고 해서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한 명쯤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차근차근 계산해가지고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차근차근 계산형을 저희가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끝까지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계산을 내가 하다가 실수하는 거. 근데 이거는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 문제가 좀 까리까리 했었는데 25번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25번은 이제 표시 자체는 얼마 안 하긴 했는데 짜잔 이렇게 체크하고 끝났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순위가 없다는 거의 대부분 주어지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순위가 있었던 문제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다. 17번처럼 공동순위가 있는 문제가 오히려 약간 좀 특이한 거니까 확실하게 체크를 하는 거고, 이런 거에서 공동순위가 없다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선 또 이제 1위 기준으로 1위부터 4위까지만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죠. 1위에서 4위면 참여한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거는 한번 넣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지? 차이값으로 가는 거거든요. 차이값으로 해서 여기에서 특이한 건 50단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50단위인 애들을 기준으로 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 한 번 했다가 틀려서 바꿨는데 그럼에도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약간 해도 문제를 풀다가 당황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쩌다 보니까 너무 이게 도움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제 생각만 줄줄 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9번, 10번만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은 이제 이런 문답 문제니까 평소처럼 그어주고 들어와서 너무 답이 쉽게 나오면 저는 체크를 해뒀어요. 요게 여기 답의 근거다 이렇게. 언어 논리도 이렇게 했고 상황 판단도 이렇게 했고 자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 숫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낚시예요. 주요 낚시. 그래서 2배가 된다 하면은 어디에 제곱 승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더해지는 건지 그런 차이를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수의 2배가 되는 건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약간 그런 관계 있잖아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됐습니다. 이런 간단한 지수는 이제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기출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 그 1지문 2문항의 경우에는 이런 응용 문제를 먼저 풀어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얼마나 긴장했냐, 뭐가 잘 보이냐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를 먼저 풀긴 했습니다. 이런 숫자 가지고 노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얘기하면서 너무 흥분을 했는지 또 목소리가 안 좋아지셨어요 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제가 물을 옆에다 두고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런 거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빨리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사전 점수 기다리느라고 약간 늦었죠. 저도 잠도 깰 겸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이 이제 1차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저도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시기라는 걸 알아요. 1차를 붙어도 조금 힘든 시기죠. 날씨는 덥지, 집중은 안 되지, 2차는 진짜 될 거냐 말 거냐 답답하지 하고 또 컷이 근처면은 이게 내가 점수가 커트라인인지 아닌지 약간 그런, 그래서 모두가 약간 심란한 시기인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정보와 도움을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런 마음입니다. 후련한 마음 반. 제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피셋인 것 같아서 후련한 마음도 있고, 네, 그렇네요. 5급을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그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해주신 덕분에 1차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2차 그리고 이번 7급 공채 지방직까지의 마무리 다 잘 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